부동산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아예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라면 오늘 영상이 분명히 도움되실 거예요. 저는 2019년에 처음 부동산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부동산 관련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책들은 정말 거의 다 읽어봤던 것 같습니다. 읽은 책이 100권을 넘어가면서부터 책 표지만 봐도 이 책은 이런 내용이 있겠구나 라는 감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책은 한번 입문으로 읽어서 전반적인 개념을 쌓고 시장에 대한 이해를 하고 난 이후에는 매일 신문 정도만 보면서 감을 잃지 않도록 유지하면 되는, 한번 배우고 나면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지식입니다. 책 한 권에 2만 원이라고 치고 100권 읽어서 200만 원으로 평생 몇 천만 원, 몇억 원의 이득을 볼 수 있는 투자다 보니 이걸 왜 모두가 하지 않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막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셨다면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리는 5권의 책을 순서대로 읽어보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5권의 책 내용만 제대로 이해해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쩌면 몇억 원을 벌 수 있게 될 수도 있고 최소한 몇 천만 원의 손해를 보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100만 유튜버 부익남 정태익 작가의 운명을 바꾸는 투자 수업 기초편입니다.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은 부동산 투자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 원리와 마인드셋부터 차근차근 설명해준다는 점입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책에서는 초보자가 부동산 공부를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차례차례 단계별로 쉽게 알려주고 있어서 입문용으로 읽기 좋은 책입니다. 특히 투자를 가로막는 마음속 장애물들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인상적인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것은 긍정적인 투자 마인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미 마음속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저자는 이런 부분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책의 앞장부터 읽어나가면 투자를 왜 꼭 해야만 하는지, 종잣돈은 어떻게 모으고 투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기초 개념에 대해서 아예 부동산에 대해 모르는 분들도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초보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투자금을 모으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실제 투자 물건을 어떻게 찾고 분석하는지까지 단계별로 설명되어 있어서 부동산에 처음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입문 도서로 읽기 가장 좋은 책이라는 설명이 들었습니다. 우선 기초편을 읽어보고 실제로 더 관심이 간다면 실전편까지 읽어보는 것도 추천드려요. 밀리의 서재에서 기초편과 실전편 둘 다 읽어볼 수 있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선 밀리의 서재에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책은 대치동 키즈의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라는 책입니다. 부동산은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의식주, 우리 삶의 필수가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리 나는 부동산에 투자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월세나 전세, 매매 중에 하나의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의 참여자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삶에서 반드시 필요한,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는 부동산 시장에서 인생 전반에 걸쳐서 어떻게 하면 잃는 게 아닌 자산을 불려나가는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서는 최초의 투자금으로 사게 되는 뿌리 자산, 그리고 투자금을 불리기 위한 줄기 자산, 경제적 자유를 위한 입 자산, 3가지 종류의 자산 시스템을 만들어서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을 만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점 전환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단순히 거주를 위한 공간으로만 생각하고 투자 가치가 없는 곳에 많은 돈을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책을 읽고 나면 부동산을 거주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투자의 수단이자 자산 증식의 도구로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특히 내 집 마련도 결국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매우 중요한데요. 같은 시기에 구입한 아파트라도 위치와 선택에 따라서 몇억 원의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적인 관점을 가지지 않으면 몇 년 뒤 다른 선택을 한 사람과 몇억 원의 격차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2권의 책을 읽고 나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감을 잡게 되실 거예요. 부동산이 중요하고 내 집도 꼭 있어야 한다는 건 알겠어. 그런데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런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리는 책들에서는 그 다음 단계, 즉 어디에, 언제,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아파트 언제 어디를 살까요? 라는 책인데요. 이 책을 통해서는 투자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아파트 투자에 대한 저자만의 독특한 철학과 방법론을 제시한다는 점인데요. 단순히 시세가 오르는 지역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이유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책에서는 아파트를 투자할 때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제시하고 있는데요. 지역 선택에서부터 시작해서 단지 선택, 동 선택, 층수를 선택하는 것까지 단계별로 어떤 기준을 가져야 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실제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용적인 체크리스트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사이클을 읽는 방법에서부터 개별 아파트의 가치 변동을 예측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어서 여러 번 읽고 나만의 투자 기준을 정립하기에 좋습니다. 아파트 투자에 대해 깊이 있는 내용들이 담겨있기 때문에 내용이 어려운 편이긴 하지만 한번 제대로 이해하고 나면 아파트 투자에 대한 전반적인 시각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서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네 번째는 부동산 투자 인사이트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한 3권의 책을 통해서 기본기를 다진 분들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읽으면 좋은 책인데요. 보다 전문적이고 실전적인 부동산 투자 원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은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인데요. 감이나 추측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배워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바탕으로 가격 변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과거 사례를 분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부동산이라는 재화의 특성상 수요가 늘어난다고 해서 공급을 탄력적으로 늘릴 수가 없고 최소한 2-3년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거의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변동의 흐름이 미래에도 반복될 것이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는 아이들이 성인이 되어서 가정에서 독립하거나 결혼이나 이혼 같은 이벤트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꾸준히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지금처럼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시기에는 공급이 수요를 단기간에 따라잡지 못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게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되면 그제서야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어서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다는 생각에 신규 건축에 돌입하게 되고 지금 건축을 시작했더라도 아파트에는 실제로 3-4년 뒤에 입주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비슷한 시기에 아파트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그러면 공급이 수요를 넘어서게 되면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흐름을 반복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물론 각 시기마다 정책이나 시장의 변경점에 따라서 조금 느리거나 빠르게 이런 흐름들이 오고 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공급과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은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이 책을 통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부동산 가치 투자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앞서 소개드린 4권의 책을 모두 읽고 어느 정도 부동산에 대한 기본기가 갖춰진 분들이 읽으면 좋을 심화 과정 같은 책인데요. 이 책의 핵심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가치 투자입니다. 단순히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의 내재 가치를 평가해서 꾸준히 올라갈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축이나 한강 조망, 공원 조망 같은 희소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자처라든지 향후에 신축이 될 재개발 투자처 혹은 새로 역세권이 될 투자처 같은 다각도에서 높은 내재 가치를 가진 부동산을 분석하는 기법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석 능력을 기르면 시장의 단기적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되겠죠.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5권의 책은 각각 다른 관점에서 부동산 투자를 다루고 있지만 모두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장기적인 자산 증식과 경제적 자유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라는 것입니다. 이 5권의 책을 순서대로 읽고 내용을 제대로 소화한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해 완전하게 기초를 갖추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물론 누군가는 과거에는 됐지만 이 책에 나오는 내용으로 지금은 안 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 된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겠죠. 시장 환경은 항상 변하고
그 변화에 맞춰서 기회를 노려보기 위해서는 기초를 탄탄히 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5권의 책을 통해서 기본기를 제대로 갖춘다면 탄탄한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회를 포착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책들을 혼자 읽어보면서 부동산 공부하려고 하는데 어렵고 막막하고 누군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함께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부자 되는 습관과 부동산 관련해서 유용한 내용을 가장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저희 채널 구독해주세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